손흥민의 코너킥을 보고 상대팀 감독이 해트트릭 선수 대신 손흥민만 30분 동안 분석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로스앤젤레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벌어진 LAFC와 내슈빌 SC의 맞대결은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MLS 정규 시즌 경기처럼 보였죠. 스코어보드에는 냉정하게 2대3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고 LAFC는 또다시 4연패라는 지옥같은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열린 기자회견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보통 축구에서 한 선수가 해트트릭을 터뜨리면 그 선수가 당연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특히 승리를 이끈 결정적인 해트트릭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내슈빌의 감독은 자기 팀 선수인 하니 무쿠타르가 3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하는 시간을 단 1초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기술팀에게 특정 장면을 다시 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후반 22분 손흥민 선수가 처리한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상대팀 감독이 자기 선수의 해트트릭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손흥민 선수의 단 한 개의 어시스트만 30분 넘게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자들도 다들 당황했죠. 무쿠타르 선수 이야기 안 하시나요? 오늘 3골 넣었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슈빌 감독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가 집착하다시피 한 장면은 LAFC가 2대3으로 따라붙었던 67분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여러 선수들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망을 갈랐던 그 순간이었죠. 일반 관중들 입장에서는 그냥 운 좋게 들어간 골처럼 보였을 겁니다. 혼전 상황에서 공이 이리저리 튕기다가 우연히 골대 안으로 굴러 들어간 거 아니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프로 지도자의 눈으로 본 그 장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슈빌 감독은 슬로우 모션을 틀어놓고 한 프레임 돌려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코너킥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응용물리학이자 공간 수학의 결정체입니다. 라고 말이죠.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는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코너킥은 높이 띄워서 공중골 경합을 유도하잖아요. 키 큰 선수들이 헤딩으로 연결하고 말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공을 높이 띄우지 않고 낮고 빠르게 니어 포스트 쪽으로 강하게 밀어찼거든요. 발목을 단단히 고정하고 정면 발등으로 공을 때려서 엄청난 톱스핀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슈빌 감독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니어 포스트 지역이 완전히 포화 상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비수와 공격수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누구도 제대로 다리를 뻗을 공간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높은 공중볼을 넣으면 수비수가 헤딩으로 걷어낼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낮고 빠른 공은 다릅니다. 그 좁은 공간에 탄환처럼 날아가면 누군가의 몸에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공이 사람 몸에 맞으면 궤적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뀌면서 골키퍼를 무력화시킵니다. 실제로 그 코너킥은 LAFC의 데니스 부안가의 다리를 강하게 강타했고 곧바로 내슈빌 수비수에게 맞아서 굴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골대의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죠. 내슈빌 골키퍼는 공의 갑작스러운 궤적 변화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의 선수 배치를 보고 공이 어디에 맞을지, 심지어 그 다음 굴절 각도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한 겁니다. 마치 당구를 칠 때 쿠션을 이용해서 공을 넣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내슈빌 감독도 이걸 당구샷이라고 표현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동료들의 신체를 쿠션으로 활용해서 공을 골대에 집어넣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려면 단순히 발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공간 지능이 보통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해요. 페널티 박스 안에 22명의 선수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고 공의 스핀과 속도를 조절해서 원하는 지점에 정확히 보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축구 천재들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LAFC의 전체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통계만 보면 LAFC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슈팅 수는 21대 6으로
LAFC가 훨씬 많았고 볼 점유율도 높았어요. 내슈빌의 골문을 계속해서 두드렸죠. 그런데도 결과는 2대3 패배였습니다. 내슈빌 감독은 이 부분에서도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어요. LAFC 선수들의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의 수준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내슈빌 수비수 3명에서 4명이 동시에 달려들어요. 그럼 당연히 다른 동료들한테 공간이 생기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 공간을 정확하게 찾아서 패스를 넣어줍니다.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전반 22분에 나온 마르티네스의 골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손흥민 선수가 혼자서 수비수 4명을 끌어당긴 다음 그 사이로 정확한 패스를 찌르줬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그냥 공을 밀어 넣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선수들이에요. 틸먼이나 슈아니에르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공을 받고도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았어요. 대신 본인들이 직접 슈팅을 때렸는데 각도도 좁고 성공 확률도 낮은 억지 슈팅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팀에서 가장 뛰어난 피니셔가 손흥민 선수인데 그한테 공을 안 주고 자기들끼리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슈빌 감독은 이 부분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LAFC는 지금 초고성능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잔디 깎는 데 쓰고 있다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당연히 팀의 최종 마무리를 책임져야 하는 포지션이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LAFC 시스템은 손흥민 선수를 조력자 역할에만 가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공을 빌드업하고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만 온 힘을 쏟게 만들고 있어요. 정작 본인이 가장 위협적인 전방 지역에서 플레이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스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내슈빌의 해트트릭 영웅하니 무쿠타르 이야기인데요. 무쿠타르가 오늘 기록한 3골 중에서 이 골이 직접 프리킥이었어요. 전반 20분하고 후반 58분에 터진 프리킥 골인데 둘 다 완전히 똑같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정면, 발등으로 강하게 때리는 무회전, 희게의 톱스핀까지 걸린 형태였죠. 이게 누구 스타일이냐면 바로 손흥민 선수의 시그니처 프리킥 기술이에요. 내슈빌 감독이 폭로하길 무쿠타르는 몇 달 동안 팀 데이터룸에서 손흥민 선수의 유럽 빅리그 프리킥 영상들을 계속 연구했대요. 그리고 훈련장에서 똑같이 따라하는 연습을 수백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손흥민 선수가 수년간 유럽 무대에서 완성시킨 프리킥 기술을 상대 팀 선수가 복제해서 정작 손흥민 선수가 속한 LAFC를 무너뜨린 거예요. 손흥민 선수의 무기로 손흥민 선수의 팀이 무너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본인은 프리킥을 찰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비가 너무 불안해서 계속 뒤로 내려와야 했거든요. 공격수가 수비 지역까지 커버하느라 정작 자기 특기를 살릴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게 지금 LAFC의 현실이에요.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에게 가장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죠. 내슈빌 감독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LAFC 수비진의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까발렸어요. 오늘 경기 통계를 보면 내슈빌은 고작 6개의 슈팅으로 3골을 넣었습니다. 유효 슈팅은 4개였고요. 반면에 LAFC는 21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겨우 2골밖에 못 넣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골키퍼 선방 횟수인데요. 내슈빌 골키퍼는 7번이나 결정적인 선방을 해냈습니다. 그만큼 LAFC의 슈팅이 위협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LAFC 골키퍼의 선방은 단 한 번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슈빌은 슈팅을 때릴 때마다 거의 다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반면 LAFC는 슈팅을 많이 때렸지만 대부분 위협도가 낮은 슈팅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LAFC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내슈빌 감독은 LAFC의 로우 블록 수비 시스템이 뼛속까지 썩었다고 표현했어요. 공격에서 아무리 많은 기회를 만들어도 수비에서 계속 실점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지금 LAFC는 4연패 중인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혼자서 공격과 수비를 다 책임지려고 하지만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을 보면 정말 엄청났어요.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서 수비수 4명을 상대하고 수비할 때는 중원까지 내려와서 볼을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 그라운드 거의 전 지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공격수의 활동 범위가 아니거든요. 보통 공격수는 상대 진영에서만 플레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자기 진영,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팀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슈빌 감독은 이 점을 강조하면서 만약 손흥민 선수에 대한 마크가 1분이라도 느슨해지면 그 즉시 골을 먹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선수라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내슈빌 감독이 왜 이렇게 길게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팀이 이겼는데. 왜 상대팀 선수 칭찬만 30분 동안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스코어보드에는 2대3 패배로 나와 있지만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 손흥민 선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내슈빌 감독 입장에서는 자기 팀이 이기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 때문에 식은땀을 뺀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아예 솔직하게 인정한 겁니다. 우리가 이긴 건 맞는데. 경기 내용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최고였다고요. 실제로 경기를 본 사람들 반응도 비슷했어요. LAFC가 졌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말 잘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SNS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어시스트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특히 내슈빌 감독의 당구 샷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그 장면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돌려보면 정말 신기해요. 공이 부안가의 다리를 맞고 튕겨나가는데 그 궤적이 정확하게 골대 방향으로 향하거든요.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과학 전문가들도 이 플레이에 주목했습니다. 켄 브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축구 물리학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브레이 박사가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슈빌 감독의 설명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다는 겁니다. 브레이 박사는 당구 샷이라는 비유가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첨단 트래킹 시스템으로 공의 궤적을 분석해보니 손흥민 선수는 특정 충돌 지점을 정도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페널티 박스 안으로 넣은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에 맞을지 계산하고 찬 거죠. 브레이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속 수십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공에 인간의 반사신경으로 반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렇게 낮고 빠른 공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공이 밀집 지역을 통과하면 예측 불가능한 총알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수비수 입장에서는 공이 어디로 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 혼돈 속에서도 정확한 굴절 각도를 계산해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브레이 박사는 평가했어요. 공간 기하학적 사고력이 천재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걸까요?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 수많은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유럽 빅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온갖 상황을 다 겪었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바이어, 레버쿠젠과 함부르크를 거쳐 토트넘에서 에이스로 활약했잖아요. 토트넘에서만 8시즌 동안 200골이 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올라갔고 EPL에서 득점왕도 차지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토트넘 시절에도 코너킥이나 프리킥에서 기발한 어시스트를 많이 기록했거든요. 단순히 높게 올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변화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때로는 낮게 깔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슛 코너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번 내슈빌전 코너킥도 그런 창의성의 연장선이었던 겁니다. 동료들의 피니시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그 당구 샷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는 동료들을 계속 독려하고 있었어요.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선수들의 멘탈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LAFC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사실 4연패 중인 팀 분위기가 좋을 리 없잖아요. 선수들 사기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먼저 포기하면 팀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최고 스피드로 달렸고 수비수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비록 팀은 졌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은 전혀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어요. 내슈빌 감독도 이 점을 인정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축구 사전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월드클래스의 멘탈리티입니다. 팀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는 선수, 그게 진짜 에이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MLS로 온 이유가 뭘까요? 나이도 있고 유럽에서 오랫동안 뛰었으니까 좀 편하게 뛰려고 온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유럽 시절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뛰고 있을지도 몰라요. 팀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책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 환경이에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잘해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1명이 함께 뛰는 팀 스포츠인데 한 명만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공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좋은 찬스를 만들어줘도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패스를 넣어줬는데 동료가 슈팅을 빗나가거나 너무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바람에 기회를 날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팀 전술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대 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만 막으면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실제로 내슈빌도 그렇게 수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항상 3명에서 4명을 붙여놓고 다른 선수들은 어느 정도 프리하게 놔뒀어요. 그래도 LAFC가 골을 못 넣으니까 그 전략이 먹힌 거죠. 만약 다른 선수들도 골 넣을 능력이 있었다면 내슈빌이 손흥민 선수한테만 집중할 수 없었을 겁니다. LAFC의 전술적 문제는 여기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팀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를 최전방이 아니라 중원에서 플레이하게 만들고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계속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골 근처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인데 그 위치에서 플레이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대신 빌드업과 중원 플레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감독의 전술 선택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뛰어난 선수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도 팀 전술이 받쳐주지 못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공격 루트가 필요해요. 다른 선수들도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서포트해야 하는지 훈련을 통해 체화시켜야 합니다. 지금 LAFC는 개인 기량은 뛰어난데 팀워크가 부족한 상태예요.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줘도 그걸 활용할 줄 모르고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려고만 해요. 이런 이기적인 플레이가 계속되면 팀 케미스트리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감독이 강력하게 통제하고 규율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연패라는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공격에서 아무리 기회를 많이 만들어도 골을 못 넣으면 의미가 없고 수비에서 계속 실점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LAFC는 공수 양면에서 다 문제가 있어요. 특히 수비가 심각한데 손흥민 선수가 수비까지 도와주러 가야 할 정도니까요.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내슈빌 감독이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짚어낸 거예요. 상대팀 감독이 우리 팀 문제점을 다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자기 팀 해트트릭 선수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30분 동안 손흥민 선수 얘기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경기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이긴 팀 감독조차도
손흥민 선수에게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MLS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은 이긴 팀이 자기 팀 선수들 칭찬하기 바쁘거든요. 특히 해트트릭을 한 선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내슈빌 감독은 무크타르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손흥민 선수 분석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MLS 역사를 통틀어서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기자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내슈빌 감독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다들 고개를 끄덕였대요. 실제로 경기를 다시 돌려보니 정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차원이 달랐던 거죠. 특히 그 67분 코너킥 장면은 여러 번 돌려봐도 신기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공이 정확하게 계산된 궤적으로 나아가는 게 보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설계된 플레이였던 겁니다. 이런 플레이를 만들어내려면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는지는 이미 유명하잖아요. 토트넘 시절에도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 가는 선수였대요. 훈련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슈팅 연습을 수백 번씩 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기술이 완성된 거예요. 단순히 재능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